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순희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에서 75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22살에 시집을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이니 1972년이었죠.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이불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이야, 바늘 쥐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시어머니의 첫 가르침이었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찔리고 실이 엉키기 일쑤였지만 조금씩 솜씨가 늘었어요. 그렇게 3년을 배운 후 25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함께 작은 이불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재래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지만 저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최순인의 이불집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손으로 한 땀 한 땀 누비는 이불만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기계로 찍어내는 이불보다 손으로 정성껏 누빈 이불이 훨씬 귀하게 여겨졌거든요. 최순인의 손누비 이불은 신랑각시 혼수감으로 최고라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베갯모가 인기였죠. 꽃과 학을 수놓은 베갯모는 신부 어머니들이 특별히 찾아오실 정도였으니까요. 가게를 열고 3년이 지났을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들 이름을 기현이라고 지었어요. 기쁨 기자에 드러날 현자를 써서요. 우리 가족의 기쁨이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기현이가 3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며 뛰어다닐 때 우리 기현이는 혼자 구석에 앉아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지요. 처음에는 남자아이라 말이 좀 늦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데려가 보니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가게와 아이 돌봄 사이를 오가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기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딸 미영이가 태어났어요. 미영이는 기현이와 달리 활발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대학에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미영이가 대학교 3학년 때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현지 남자를 만나 결혼해 버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지만 딸아이가 행복하다니 그저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살고 있어요. 손주들 얼굴은 영상통화로만 봅니다. 가끔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찡해요.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기현이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옆 떡집 할머니는 가게가 바쁠 때면 기현이를 봐주시기도 했고 건너편 생선가게 아저씨는 가끔 싱싱한 생선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게를 연 지 10년쯤 지났을 때 손노비 이불 대신 기계로 찍어낸 공장 이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변화에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까지 가서 새로운 이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작은 미싱도 들여놓았죠.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도 최순인의 이불집만의 정성과 품질은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현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체한 거라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위암 말기였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렇게 남편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 미영이는 이미 필리핀에 있었고 저는 기현이를 데리고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지만 기현이를 위해 견뎌야 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라고 매일 아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불집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35년 동안 그곳에서 웃고 울고 살았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은 가족같이 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모두 친척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인회 회장도 10년간 했어요. 명절 장터도 열고 시장 살리기 행사도 열면서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5해 전 갑자기 시장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게를 빼앗길 순 없다는 생각에 반대 운동도 했지만 결국 시장은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제 가게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일한 값이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잃고 난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당시 70살이었는데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게다가 기현이는 당시 45살이었지만 인지는 7살 수준이라 항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기현이는 평일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제가 돌봐야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을 말씀드리면 매달 국민연금 42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 총 72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출은 훨씬 많았습니다. 월세가 42만 원, 공과금이 15만 원, 의료비가 25만 원이었으니 고정 지출만 82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기현이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15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25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계 보상금 1,800만 원에서 이미 3년 만에 620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모든 돈이 바닥날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간 대형마트에서 시식코너 알바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누가 쓰겠나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지원해 봤어요. 놀랍게도 마트 매니저님이 오히려 어르신이 주셔야 믿음이 간다며 저를 바로 채용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트에서는 고령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음식을 대하는 정성과 고객들에게 주는 신뢰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급 9,860원 주 4일 하루 3시간씩 일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벌게 된 거죠. 가장 좋았던 건 기현이 주간보호센터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 후에 바로 기현이를 센터에서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처음 시식 코너에 서던 날 너무 긴장했어요. 손이 떨려서 프라이팬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그날은 소시지 구이 시식이었는데 집에서는 자신 있게 하던 요리인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 무척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첫 손님이 아주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식 코너 일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혜택들도 많았어요. 가장 큰 혜택은 식비 절약이었습니다. 판매하고 남은 시식품을 직원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녁거리를 매우 싸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 마트 직원 할인 15%가 적용되어 장을 볼 때마다 7,000원씩 절약되었죠. 게다가 시식 접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심 식사도 해결되었어요.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면서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이런 혜택들 덕분에 식비가 월 1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어요. 알바비보다 이런 혜택이 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일하면서 건강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5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아 중저가 인공수정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여서 레시피를 읽을 때마다 확대경을 사용해야 했어요. 또 척추관 협착증도 있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20분마다 허리 스트레칭을 해야 했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있어서 기름 튀는 자리는 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매니저님이 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자리를 배치해 주신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개발한 건강유지법이 있어요. 벽에 기대서 허리를 펴는 동작을 자주 했어요. 또 손가락으로 숫자 세기 운동도 했습니다. 1부터 100까지 세면서 각 손가락을 차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운동들이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식 코너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발견했어요. 단골 고객들과의 관계가 생긴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78살 할아버지는 제 김치전만 드신다고 하셨어요. 최 여사님 김치전은 우리 집 김치전보다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땐 정말 기뻤습니다. 30년간 가족에게 해온 요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 더욱 보람찼어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도 즐거웠습니다. 저보다 50살이나 어린 아이들이 순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호칭이 참 좋아요. 특히 마트에서 일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민지는 제게 손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민지는 가끔 점심시간에 제게 와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뭘 줬으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을 할 때면 저도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기현이에게 가져다주는 간식의 자부심이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뭐 가져왔지?
하며 기대하는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전에는 아들 앞에서 돈 걱정으로 한숨만 쉬었는데 이제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식 코너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공유하는 시간도 생겼고요. 기현이는 TV를 보는 시간에도 제가 시식품 요리법을 메모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들에게도 역할이 생긴 거죠. 냉장고에서 시식품을 꺼내 데우고 상을 차리는 일을 도와주었거든요.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가끔 외국인 손님들도 오셔서 제 시식품을 드시고 엄지를 치켜세워 주실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 부부가 제 떡갈비를 먹고 베리 딜리셔스 라고 말해줬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일도 있어요. 최근에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는 것 같거든요. 가끔 레시피를 외웠다가 갑자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와 언니도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비용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어요. 대신 제 나름의 치매 예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식 품목 5개를 순서대로 외우고 손님 얼굴 기억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머리를 쓰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비와 연금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어요. 월 107만 원 수입 연금 72만 원과 알바 35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주 금요일은 알바비 지급일인데 그날이면 행복한 마음으로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월 7만 원씩 적금도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작지만 무언가 모으고 있다는 안정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적금으로 기현이 생일 선물과 언젠가는 필리핀 방문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통장 잔고가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니 마음이 든든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필리핀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75살에 취직했다 하고 말했을 때 딸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상통화로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직장을 구경시켜줬어요. 9살 손녀 소피아가 할머니 멋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났어요. 딸은 엄마 몸 상하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엄마는 건강해.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필리핀 방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저는 80살까지 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치매 발병 지연을 위한 인지활동으로서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쓰는 게 최고의 약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마트에서 시니어 요리 강사 제안도 받았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아직 확답은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기쁜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현이의 미래예요.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간단한 라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김치찌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마트에 일하러 갔다 오면 기현이가 라면을 끓여놓기도 해요. 그런 날은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인생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불집 할머니에서 시식코너 할머니로 이제는 요리 선생님으로. 나이 들수록 새 이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끔 시장 근처를 지나갈 때면 옛가게 자리가 보고 싶어 들르곤 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커다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서럽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지난주에는 마트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시식 코너에서 떡갈비를 구워드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다가왔어요. 혹시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이불 가게 하셨던 최 여사님 아니세요? 알고 보니 제가 20년 전에 혼수 이불을 만들어 드렸던 손님의 아들 부부였어요. 어머니가 항상 최 여사님 이불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이 없어져서 못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 동안 정성껏 만든 이불들이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니 말이에요. 요즘은 마트 근처 공원에서 아침 체조를 하는 노인정 회원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마트 시식 코너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가끔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고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노래교실에서 트로트를 배우는데 이게 또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사를 외우는 게 머리 운동이 된다나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35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잃은 슬픔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때 좀 더 강하게 싸웠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채순이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외칩니다. 75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 나이에 왜 일을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왜냐고요? 살아 있으니까요. 숨 쉬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일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도요.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75살에 새 직업을 가졌단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오늘도 저는 시식 코너로 출근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육전이에요. 제 특제 간장 소스를 곁들인 육전은 항상 인기 메뉴랍니다. 마트에 들르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맛있는 육전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5살 최순이도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요.